노후 준비의 정석입니다. 우리는 지금 가족 없는 노후를 살아갈 확률이 매우 높은 세대에 속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노후 설계 전문가의 강연 내용을 요약해서 제작하였습니다. 부동산은 있지만 생활비는 부족하고 자녀한테는 도움을 기대할 수 없는 이 시대인데,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다음 5가지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왜 부동산을 갖고 있어도 빈곤한 노년이 되는가? 지금까지의 투자 이론이 왜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가? 기대수명 90세 시대엔 무엇이 가장 위험한가? 은퇴 후에도 일해야 한다면 어떤 구조가 필요한가? 가족 없이 살아가는 노후, 과연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가? 이 영상은 단순한 불안을 나열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부터 5가지 핵심 주제를 통해 구체적 대안을 제시해 드릴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할 주제를 먼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자산은 있지만 생활은 어려운 한국 노인의 현실. 2.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고전적 투자 이론. 3. 길어진 수명, 짧아진 소득 구간이 만들어낸 불균형. 4. 평생 일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 조성의 절실함. 5. 가족 없는 노후, 새로운 관계망의 설계. 6. 결론 해결 방안. 1. 자산은 있지만 생활은 어려운 한국 노인의 현실. 한국의 노년층은 개인별 차이가 많지만 일정 수준의 실물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65에서 70세 세대는 자가 주택을 보유하신 분들도 많으신데, 이는 유럽 노년층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자산 구조로 평가됩니다. 하지만 실질적 생활 안정성과는 거리가 멉니다. 문제는 현금 흐름의 부재입니다. 이들은 흔히 억대 자산가 빈곤층이라 불리며 눈앞에 5만 원이 없어 병원 진료를 미루고 공과금 납부를 고민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 같은 구조적 문제는 자산의 구성 방식에서 비롯됩니다. 현금성 자산이 아닌 고정 자산 위주, 특히 부동산에 과도하게 몰려있는 자산 구조는 운용이 아닌 보유에 집중된 결과입니다. 여기에 자녀에게 무언가를 물려줘야 한다는 문화적 강박까지 더해져 자기 소비를 최소화하는 비경제적 행동이 반복됩니다. 결국 자산이 많다고 해서 노후가 풍요롭다는 공식은 한국 사회에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고전적 투자 이론. 기존의 생애주기 자산 배분 이론은 100에서 나이를 뺀 숫자만큼 위험 자산을 보유하라는 공식을 바탕으로 합니다. 하지만 이 이론은 인구 구조가 젊을 때, 즉 고성장기와 고금리 시대를 전제로 한 가설이었습니다. 지금의 한국은 전혀 다른 방향에 있습니다. 50대와 60대가 청년처럼 투자 시장에 뛰어들고 있으며 외환거래, 신축 아파트 투자, 고수익형 상품에 대한 수요는 오히려 젊은 층보다 더 활발합니다. 그 이유는 이들이 아직 살아야 할 시간이 길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나이에 따른 자산 구성보다는 생존 기간과 소득 구조를 고려한 전략적 투자 방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투자 이론의 기초 역시 인구 구조와 수명 구조에 맞게 새로 설계되어야 하며, 기존의 일률적 포뮬러는 현재의 노후 환경에서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노후 자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우량주 아닌 주식에 투자하거나 위험한 자산, 코인 등에 투자하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할 투자 방식입니다. 그 대신 평생 현역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적은 현금이라도 수익을 얻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평생 현역이라는 생각으로 임하다면 작은 일자리 또는 정부 지원 시니어 일자리도 가질 수 있고, 수익도 수익이지만 무엇보다 몸과 마음의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3. 길어진 수명, 짧아진 소득 구간이 만들어낸 불균형. 우리는 지금 인생 100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 현실은 여전히 50대 중반에 정점을 찍고 60세를 넘기면 대부분 소득이 급감합니다. 즉, 근로소득이 단절되는 시점은 앞당겨지고 있는데 생존 기간은 점점 더 길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소위 적자 구간이 30년 이상으로 늘어나는 극단적인 구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 적자 구간이 짧았기 때문에 자산 축적이 충분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혀 다릅니다. 게다가 저성장 저금리 시대가 도래하면서 자산을 통한 수익 창출 자체가 어려워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얼마를 모았느냐보다 얼마나 오래 쓸 수 있느냐가 핵심이 되었으며, 자산의 가치가 아닌 지속성과 유동성이 더 중요한 시대입니다. 4. 평생 일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 조성의 절실함. 노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근로소득입니다. 문제는 이 근로소득이 60세를 기준으로 단절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60세는 과거의 40대와 같은 체력과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주 드문 경우이지만 80세에서 85세까지 일하고 은퇴한 사례도 현실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정년이라는 단어 자체가 시대착오적인 개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회는 이들의 노동을 노인 일자리가 아닌 정규 노동력으로 인정하고 정책 역시 복지 수급자가 아니라 생산 주체로서의 재정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전환이 이루어질 때 근로소득은 단순한 경제적 수단을 넘어서 정체성과 건강, 삶의 활력까지도 보장할 수 있습니다. 가족 없는 노후, 새로운 관계망의 설계. 한국의 1인 가구 비율은 서울 기준 50%에 육박하며 50세 이상 남성 중 20%가 비혼 상태로 노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즉, 가족이 있는 노후는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돌봄과 지원의 기능을 더 이상 가족이 담당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가족의 부재를 위기로만 볼 것이 아니라 가족의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시스템 설계로 전환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세대 혼합형 공동주택입니다. 고령자, 청년, 중장년이 함께 거주하며 돌봄, 정서 지원, 생활 협력의 형태로 전통가족의 기능을 재현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병원 동행, 정서 돌봄, 생활 보조 서비스와 같은 새로운 시장 기반 서비스는 가족의 부재를 대체하며 새로운 고용과 산업을 창출하는 기회로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6. 결론, 해결 방안. 지금까지 5가지 핵심 주제를 통해 한국 사회가 맞이한 새로운 노후 환경과 그에 대한 구조적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자산은 있으나 유동성 부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고령자가 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은 50대 중후반에 대부분 단절되지만 기대 수명은 90세를 넘어섭니다. 가족은 해체되거나 부재하며 전통적인 부양 구조는 무너졌습니다. 고정된 정년제도, 단일한 연금 체계로는 노후를 지탱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제 중요한 것은 기존의 노후 공식을 고수하지 않고 새로운 전략으로 인생 후반부를 다시 설계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존엄하고 안정되게 살아갈 수 있는가가 당신의 삶의 질을 결정짓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방향 없는 걱정이 아니라 실행 가능한 선택과 준비입니다. 1. 현금 흐름 중심의 자산 재구성. 한국 고령자의 자산 대부분은 부동산입니다. 문제는 이 부동산이 생활비로 전환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실행 가능한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운사이징, 자녀가 독립한 이후 큰 집에 거주하는 것은 비효율적입니다. 면적이 작은 아파트로 이사하여 남은 차액을 현금화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주택연금 활용, 물론 주택을 담보로 넣고 대출을 받는 제도이긴 합니다. 즉, 고령자가 보유한 주택을 담보로 매월 일정 금액을 수령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공단 주택연금 상담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살던 집에서 거주를 유지하면서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집을 유산으로 물려주려는 분들은 주택 가격과 연금 기간에 따라 물려줄 재산이 없어질 수 있으니 최후 수단으로 생각하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노후 임대 수익 포트폴리오 구성. 해당되는 분들이 많지 않겠지만 상가,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의 일부를 임대 수익 구조로 조정하여 현금 유입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공실률, 관리 비용 등을 정밀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소액 분산 투자, 현금 여유가 있다면 안정적이고 분산된 ETF나 연금저축펀드를 활용해 자산 일부를 배당 기반으로 전환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단, 반드시 자산관리 전문가의 조언과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정년 이후에도 일할 수 있는 환경 구축. 근로소득은 노후 준비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렇다면 60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현실적 방법 3가지. 시니어 일자리 플랫폼 활용.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시니어 인턴십,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활용하세요. 지역별 구인 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 플랫폼에는 경비, 행정보조, 상담, 문화강사 등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지역 복지관 노인종합센터 방문. 서울, 경기 등 주요 도시에는 노인복지관, 시니어 클럽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직접 방문하면 맞춤형 교육, 취업 연계, 사회 참여 기회를 소개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중장년 제도약 프로그램을 통해 디지털 기술, 회계, 상담 교육을 받으면 경비, 학교 도우미, 건강관리사 등으로 재취업이 가능합니다. 주 2 내지 3일 근무하는 업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취직이 어렵다고 하여 무리한 창업은 피해야 합니다. 3. 가족 부재에 대비한 새로운 관계망 설계. 이제 노후는 혼자서 살아가야 하는 시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가족이 없다는 사실은 곧 돌봄, 동행, 감정 공유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현실적 대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대 혼합형 주거 모델 참여.
일본에서 활성화된 세대 교류형 쉐어하우스 모델이 한국에서도 조금씩 도입되고 있습니다. 청년, 중장년, 노년이 함께 거주하며 식사, 돌봄, 대화 등을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는 공동주거 형태입니다. LH의 고령자 복지주택도 유사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민간 돌봄 서비스의 활용, 병원 동행, 장보기, 정서 상담 등을 제공하는 민간 서비스 업체들이 지역 단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시니어 돌봄 플랫폼, 생활지원사 서비스, 지역 돌봄센터 등은 혼자 사는 노인의 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조할 수 있습니다. 우정계약 기반의 노후 커뮤니티 구성, 친구 또는 지인과 함께 노후를 공동으로 설계하고 협동조합형 커뮤니티를 구성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이에 1층엔 응급지원사, 2층엔 커뮤니티 라운지, 3층 이상의 독립주거공간을 구성한 신중년 공존형 주택. 4. 불확실한 시대에 적합한 분산형 포트폴리오 구성. 단일 자산, 단일 연금, 단일 수입원으로는 길어진 노후의 복잡성과 리스크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다음의 3단계 전략이 유효합니다. 공적사적 연금의 병행. 국민연금, 퇴직연금 IRP 연금저축펀드 3축을 병행하고 수령 시점과 세제 혜택을 고려해 포트폴리오를 구성합니다. 예측 가능한 수입원을 복수로 구축, 월세 수익, 근로소득, 연금소득, 금융상품 수익 등 수입원이 다변화될수록 노후는 안정됩니다. 고령친화 금융상품 활용, 안정성과 수익성을 함께 고려한 즉시연금, 분할지급형 정기예금 등을 적절히 혼합하여 은퇴 시점에 따라 유동성을 확보하는 전략이 요구됩니다. 5. 스스로의 삶을 직접 설계할 수 있는 능력과 주도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누군가가 해주길 기다리는 삶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을 설계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입니다. 은퇴 설계를 더 이상 막연한 기대로 두지 말고 구체적인 연도별 계획표, 가계 수입 지출표, 예상 수명, 돌봄 비용을 수치화하여 가시화하세요. 나는 몇 살까지 일하고 몇 살부터 어떤 구조로 살아갈 것인가? 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지금부터 직접 설계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노후 전략입니다. 이제 우리는 아직 준비할 수 있는 시간 안에 있습니다. 이 기회를 두려움이 아닌 설계의 출발점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노후는 피할 수 없는 미래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삶의 단계입니다. 지금이라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아직 준비할 수 있는 시간 안에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보시며 떠오르는 경험이나 주변 이야기가 있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소중한 경험이 또 다른 누군가의 노후 준비에 깊은 지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바랍니다. 후속 영상도 바로 받을 수 있으며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